정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스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베트남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호치민과 인근 도시 그리고 베트남 여러 지역이 코로나로부터 자유스러워지고 진정한 위드 코로나가 실현된다면 정스타는 베트남 곳곳을 다니면서 좋은 영상을 촬영하고 화제의 인물들을 만나 인터뷰하여 사실적인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하시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베트남 관련 핫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치민시 백신 접종 관련 소식입니다. 호치민시 보건부는 오늘 금요일부터 만 12에서 17세 어린이와 청소년 약 70만 명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을 곧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보내져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12에서 17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이 계획이 승인되면 예방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예방접종 시작 날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오는 금요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 백신의 2회 접종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방접종에 사용할 백신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지금까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12-17세 즉 특정 연령대에 대해 승인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양의 화이자 백신을 도네이션 받아서 호치민에는 현재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남아돈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반면에 호치민 및 남부 인근 도시를 제외한 도시는 대부분이 시노팜이며 이 또한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빈증 지역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모여든 수만 명의 군중 보셨을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약 4,070만 명의 성인에게 최소 1회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시했으며 약 1,680만 명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민의 17%를 조금 넘는 수치이며 동남아 국가의 접종률에 비해서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위드 코로나 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베트남입니다. 한편 보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베트남 전체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18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은 약 1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민들 자녀들도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베트남은 백신 접종 없이는 속된 말로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호치민시가 11월까지 완전한 위드 코로나 정책에 기반을 둔 봉쇄 해제를 실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와의 분려 포함이 있었겠지만 그동안 방역 및 도시봉쇄 관련 여러 차례 정책 발표와 번복을 해왔던 호치민시의 조심성 있는 발표입니다. 정스타, 처음으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기사라 판단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판반마이 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은요. 호치민시는 최근 코로나 방역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완전한 위드 코로나로 복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코로나와 관련하여 유연하고 안전하게 적응하고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정책에 관한 결의안 128호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는 대도시의 전염병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4차 대유행 시기의 방역 및 통제 정책을 기본으로 결의안 128호에 따른 사회경제적 회복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위원회 조직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 위원장은요. 많은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 방향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치민시는 최근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이러한 결과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호치민시가 언제쯤 완벽한 위드 코로나로 돌아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호치민시는 기업, 교육, 기관, 의료시설 및 기타 여러 부분의 운영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그는 설명했으며, 이는 11월까지도 호치민시가 뉴노멀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다소 조심스러운 정책 발표와 4차 대유행 120여일의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그룹이 향후 호치민시의 코로나 방역 및 회복 관련 정책들을 잘 펼쳐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경제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국 산업 구조가 취약한 베트남은요, 동남아시아 경제국가 중 FDI 투자 산업 구조가 탄탄한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 결과로 IMF로부터 다음과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요, 올 베트남의 GDP 성장률이 3.8%로 동남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는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는요 3.5% 이하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이 경쟁 4개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베트남은 2.9% 성장을 했었습니다. IMF에 따르면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징조 등이 경제 성장에 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일단 거시경제 수치로 본다면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정스타가 베트남 현지 경제 기사들과 사회명 기사들을 분석해 본다면 코로나 봉쇄 해제가 완전히 실시되는 시점부터는 실물 경제 위험의 쓰나미가 베트남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봉쇄 해제되는 연말연시 시점에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한 치안의 문제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교민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스타 계속해서 베트남 각 언론사의 기사들을 모니터링하고 영상 제작하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가장 정확한 소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